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계십니까? 내일은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입니다. 월요일날 현충일이 껴 있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연휴를 조금 더 길게 보낼 수 있는 한 주인 듯 싶고요. 아직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불볕더위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 정말 나들이 다니기 좋은 그런 환경의 주말을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바깥에 인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느낌도 있고요. 다들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아마 지난달부터 제가 글을 하나 썼죠. 뭐 자주 쓰고 싶지만은 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체력적인 부분도 있어서 카페에 항상 마감 시황 정도, 관심 종목 정도, 또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런 정도로만 좀 올리고 있는데 뭔가 좀 도움을 들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부단 뭐 지식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한 번씩 정리를 하면서 이런 게 그만큼 중요했었구나. 그리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시간이 되고 뭐 체력이 될 때마다 좀 글을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우선 과거에 글을 적어 놓았던 내용들인데 한번 꼭 읽어 보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죠. 뭐 파랑새를 뭐 찾아서 뭐 그리고 뭔가에 대한 대박의 환상을 꿈꾸면서 그리고 뭐 어떠한 특정 기법이라든지 특정 방법을 알면 바로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게 바로 이 주식 시장인데요. 사실 인생사가 그렇게 쉽다면 지금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자고 다 굉장히 편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렇지만 결코 기본이 튼튼하지 않은 이상 주식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식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 더 충실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기본의 출발점에서 이 방향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공부함에 있어서 뭐 성향이라는 게 개개인마다 분명히 존재할 건데요. 뭐 나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또 중기 투자를 목적으로 그다음에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각각의 개인 투자자 분들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뭐 기본적인 부분은 다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를 뭐 목적으로 한다면 뭐 시장에 몇 년에 한 번씩 나올 급락대 뭐 바닥권에서 잡아놓고 그냥 쭉 들고 가는 전략도 있을 것이며 그런 시점에서 뭐 은행주라든지 뭐 고배당주를 저가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만 될 수 있다면은 또 이 또한 장기적인 연금 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 논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일단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걸 바탕으로 내용을 작성해 나갈 건데요. 일단은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단기 매매의 출발점이 중장기의 시작점일 때도 있고 그러한 기준은 뭐 바닥권에서 나온 상한가 그리고 많은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올라오는 테마의 시작점에 잡을 수만 있다면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매일매일 나오지만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정리를 지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 뭐 간단한데요. 뭐 간단하게 조금씩 하나하나 좀 키워서 글을 읽어본다면 하나하나 글을 좀 읽어본다면요. 일단 저도 과거에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들이고 하나하나 뭔가를 배워가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장의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지금까지 시장에 생존하고 그냥 시장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트레이더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고 뭔가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서 뭔가를 느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A라는 기법 혹은 이러한 방법론을 딱 발견했을 때, 진짜 이제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식시장의 손실보다는, 대박이 널려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정말로 수백 번을 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는 뭔가의 기법을 찾기 위해서 시장에서 무수히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시장에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었죠. 이 부분이 저는 결코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 포텐셜이 터진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 게 뭐 분명히 제 주식 인생에서 재양분이 됐고 또 많은 부분에 올라운드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움이 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돌아온 거죠.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될 시장에 대한 수업료도 많이 지불할 수 있었던 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결국 생각을 한 거는 백투더 베이직이다.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기본에 충실하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그 기본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만사가 노력만 한다고 다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의 시작은 상한가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한가에 가는 종목은 이유가 있습니다. 상한가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타당한다면 시장 전체의 테마가 형성이 되고 종목군이 만들어지며 그 상한가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가 나온다면 이런 종목이 2배, 3배, 뭐 많게는 5배, 10배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주식 공부의 시작은 상한가인지 그러한 종목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우보천리 전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다. 이 말도 참 좋아하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가야 되겠죠.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단기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오탈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점 양해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글 쓰게 된다면 아마 반복되는 내용을 지속 작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심플하기도 하고 주식시장의 빅이나 기법이나 기술 등은 특별한 게 없다라는 말을 저는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매매에 있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단기 매매는 혹은 단타에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황이라는 게 있죠. 지수, 시황이라는 부분이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기 투자라든지 뭐 단기 스윙을 할 때는 이 시황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겠지만 단순하게 뭐 당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볼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단지 지수가 마이너스 3% 이상 급락하는 폭락장의 모습만 아니라면 개별 이슈 종목이나 뭐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강한 테마를 바탕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나 이러한 테마는 등의 테마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95% 이상 확률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시황에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재료에 대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재료가 얼마나 크고 연속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슈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당연한 건데 이러한 이슈를 뉴스 하나로 바로 분석하고 이 분석과 동시에 대장주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매수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노력 없이 이런 훈련 과정 없이 이렇게 가능할까라고 우리는 의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따라하고 배워야 되겠죠.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바로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저는 이 또한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 매매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시장에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를 통해서 본다면 수많은 주식 매매 기법과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많고 요즘 너무나 잘 돼서 그런 게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고 뭐 조금만 돈 투자하면은 접근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개인 성향이라는 걸 여기서 다시 보면 누구는 돌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눌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종배를 그러니까 종가 베팅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시가 베팅을 정말로 귀신처럼 잘하는 사람 등등 많은 방법론과 많은 기법이 존재하겠지만 그 기법이나 방법은 결코 좋은 종목을 이길 수 없으며 좋은 종목을 잘 발굴했기 때문에 그 기법이 시장에서 통하는 것이고 방법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기법은 사실 아주 심플해요. 추세. 뭐 추세라는 거는 상승 추세, 그다음에 하락 추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 추세에 우리가 선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죠. 뭐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뭐 300일 뭐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추세는 말 그대로 이 최근 기간 뭐 20일이면 20일 이 평균 기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물려 있느냐 아니면 수익을 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장의 온도를 체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이죠. 어느 시점에 과거 어떠한 자리에서 엄청난 거래량과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매몰되었는지 그 매몰된 자리를 어떠한 이슈를 동반해서 뚫어내고 올라왔는지 그럼 바닥에 깔려있는 수많은 개인들을 탈출시켜주고 수익을 주면서까지 그 물량을 욕심내는 누군가가 있고 더 비싸게 사기 위해서 더 많은 거래 대금을 썼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에서는 특별한 기법이 아니라 추세, 지지와 저항, 거래량, 거래 대금만 볼 줄 안다면 나머진 무조건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겠죠. 왜? 종목이 좋아야 이런 추세도 좋고 지지와 저항도 잘 맞고 거래량, 거래 대금도 터집니다. 종목이 안 좋으면 1차적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이 없을 뿐더러 추세도 엉망이고 지지와 저항도 볼 필요가 없겠죠. 왜? 이런 거래 대금 없는 상태에서 지지와 저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확실하게 저항인지 확실하게 지지인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뉴스가 뜬금뜬금 나와서 뭐 1분 동안 쭉 한 10%, 20%쭉 급등했다가 거래량 없이 그냥 떨어지기가 바쁜 종목군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가 시장에 발생을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매매를 통해 그런 돈을 시장에 헌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종목을 압축하고 또 이슈를 파악하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나가고 그 안에서 이러한 A라는 트렌드가 발생했을 때 S의 종목이 대장주더라 라는 것을 정리해 놓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곧 제가 말씀드리는 훈련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최근 지난주 OCI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강하게 주도주가 되면서 튀어나왔는데요. 뭐 예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기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추세, 지지와 저항, 거래량 이 부분에 대한 입각해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정도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저는 현실적인 내용이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자,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ESG 경영 및 친환경 전환 이슈로 친환경 섹터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후에 친환경 정책의 속도가 올라가고 거기에 고유가로 인한 이슈 속 친환경 설비 급증 소식에 최근 OCI와 하나솔루션 두 시총이 큰 대장주가 시장에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최근 강세를 이어가고 있었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께도 매일같이 OCI에 대한 언급을 드렸어요. 급등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이제 조정이 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지속되기 때문에 항상 첫 조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점인 것 같고 자, 이어가도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기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추세, 지지와 저항, 거래량, 거래 대금이라고 윗글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5월 26일 OCI가 장 초반부터 갭을 띄우고 움직였고 평소보다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단기적인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하나 종목을 풀어보자면 일단은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밑에는 OCI의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1년에 2021년도 차트를 보시면 이때도 저는 OCI를 회원님들하고 매매했던 기억이 있던 종목이고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검은색 선은 121선이고요. 이 주황색 선은 301선이에요. 저는 이동평균선을 볼 때 뭐 20일도 중요하겠지만 장기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네, 뭐 단기 이동평균선은 엔벨로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뭐 물론 5일선도 깨는 거 안 깨는 걸 보면서 하긴 하지만 이거는 분봉으로 5일선이나 뭐 10일선까지는 분봉으로 체크가 돼버리기 때문에 뭐 일봉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보지는 않아요. 분봉에서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은 이 장기 평선이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자, OCI 올해 10월달, 작년 10월달에 고점을 친 이후에 장장 6개월간의 조정을 거치고 횡보 기간이 또 상당히 많이 있었죠. 바닥에서 물량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는 점이고요. 자, 해석해 보죠. 추세. 일단은 정배열 초입입니다. 과거에 이 내려오면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121선을 넘지 못하고 121 121 이동 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 쭉 밀려서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다중바닥을 좀 찍었던 모습,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확실하게 돌파하는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상승의 초입 자리, 이 구간은 정말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정배열 초입 국면 121 장기 이동 평균 선에서 대량 매수세 발생 이후 돌파다. 그러면 돌파에 충분히 매수를 해 볼 수 있는데 워낙 대형주의 상승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구간에서 멈출 줄 알고 장 끝날 때까지는 눌림을 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OCI는 저는 한 차례 올라갈 때 단기 매매로 들어왔다가 이런 구간 첫 조정 자리에서 스윙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잡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내용상으로 보면 네, 이런 거죠. 추세 정별 초입에서 120선 대량 돌파 이후 301선 저항 구간에서 조정식 매수 관점이다 라는 점, 이런 점이 아주 의미 있는 거고요. 지지와 저항, 이 구간 120선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고 박스권이 있었으며 여러가지 매물대가 있었던 자리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은 곧 돌파다.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래 대금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OCI와 하나솔루션이 상승했을 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대형주 그리고 업종 1, 2가 올랐다 했을 때는 중소형주로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는 관점을 우리는 무조건 머릿속에 심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태양광이 올랐을 때, 친환경 이슈로 올랐을 때 SDN이 대장이었는데요. 저는 SDN도 못 탔고 하나솔루션 우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고 후발주자를 매매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후발주자 매매를 못한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제 수첩에 반성일지 비슷하게 좀 적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만큼 테마가 강했기 때문이죠. 일단 하나솔루션 우라는 종목을 저는 세력주의 대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봤는데 똑같습니다. 적용 방법은 오랫동안 이 우하향 하던 종목이 이 시점에 강력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3월달에 한번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 강한 파동 직전에 또 한번 강력한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 강력한 저항 구간을 상한가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때 이 올라갈 때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 돌파 구간에서 저는 잡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 조정 구간은 과거 상한가가
아까 들어갔다가 무너졌던 이 지점에서는 절대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눌림의 매수, 상한가 매도를 하고 이 추가 시세는 먹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이 구간 왜 지지와 저항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당일 이 OCI와 하나솔루션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 시장의 가장 상승률이 높고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사실은 하나솔루션 우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서야 SDN이 강하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전에는 누가 봐도 하나솔루션 우가 대장이었죠. 얘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SDN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 그날 또 다른 종목을 매매했던 종목이 있는데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OCI가 폴리실리콘,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이 모듈이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모듈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태양광 설비가 급증한다. 즉 모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은 폴리실리콘과 모듈 전부 다 수혜를 받는 거죠. 실적으로 시장에서는 OCI와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만 제대로 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실적주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애는 예쁜이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시장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추세부터 하나 보면 추세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배열 초입 국면에서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장기 평선을 돌파를 했으며 여기서 우수하게 이 수급을 이식을 다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 올라갈 때 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앞에 있는 이 역대급의 거래 대금을 넘지 못한 이상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구간을 뚫는 이 3만원 초입 공간 이 자리가 엄청나게 좋은 이 매수 타점이 되겠죠.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보면 의미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손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 1월 장대 양봉을 돌파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중요하냐? 최대 거래량과 최대 거래 대금의 강력한 매물대, 즉 강력한 매물대가 뚫리면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거래 대금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게 저는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매매를 안 하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좀 약해서 그렇지만은 찐 수혜주기 때문에 계속 보는 관점이었고요. 이 당시 매수 구간을 본다면은 자, 이 돌파 3만원 직전에 추세를 돌리는 이 거래 대금을 보고 바로 들어간 거죠. 이 지점에서. 그러면은 3만원 전에 들어가서 32,000 얼마 2,500원 정도 거의 그 정도 조금 못 가서 매도를 했었는데 또한 굉장히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인 SDN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매매를 하지 못해 좀 아쉬웠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사실 매매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음봉 구간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아주 강력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또한 강력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야 진입니다 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지켜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건들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얘는 중소형주다 보니 이런 구간이 돌파가 되는 시점에 보자. 즉 이 음봉으로 상방을 그리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피라미딩이라는 말을 해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리고 상방조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위로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래로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상승 추세로 돌아갈 때 위로 조정을 받은 종목은 올라갈 때는 엄청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그게 이 SDN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돌파되면 이 구간이 매집이고 돌파의 시세를 내기 위해서 가는구나 라고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보면 됩니다. 일단 이 음봉이죠. 음봉 이 윗꼬리 구간을 이 오전에 소화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패턴이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고 전부 다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 뭐 첫 번째 잡은 거는 당연히 돌파할 때 매도를 하고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잡았죠. 다시 잡고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갔을 때 단기 과열에 걸릴
걸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미 단기별 예고 경직 시에 가격이 기준가를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를 잡아야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가 맞는데 이런 구간들 의미 있는 구간에서 돌파로 들어가는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 하나 드릴게요. 금요일날 청담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는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신규 상장주에 대한 매매 방법에 대해선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고 그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까지 모든 것을 전달 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을 덧붙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매매를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 바로 반복 학습과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통계가, 즉 다른 사람의 통계가 아닌 이 짱구 박사의 통계가 아닌 여러분들 본인의 실제 통계가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못하게 가로막는 원인이 되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신규 상장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시가의 지지 여부, 돌파, 붕괴 이것만 보고 오로지 호가창만 보고 덤비는 매매이며, 이러한 종목이 방향을 위로 들면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러한 관점의 관성을 이용하는 매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면, 당연히 이 공모가가 100% 따상 출발이라든지 아니면 공모가를 하회했는데 그 하회한 이유가 시장의 침체 때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는 봐야겠죠.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된 상태에서 매매가 됐다면 이런 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당글로벌 공모가 하회하면서 5%대 출발을 했죠.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시가 이하 잡아 들어가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1분봉이에요. 1분봉 시가 아래에서 잡아서 올라올 때 빠르게 먹고 다시 시가 지지 보는 거 보고 여기에서는 이제 좀 길게 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VI 풀리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좀 아쉬워요.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컸는데 이 구간에서 다 정리를 못했고 내려와서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강도가 셀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를 기본적인 생각으로 보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좀 길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러한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쌓여야 시장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좋은 내용들 많이 풀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자,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